네, 바야흐로 금리 상승기입니다. 은행주의 투자 전략이 매우 필요한 시기인데요. BNK 투자증권 김인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배님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일단 위원님이 갖고 계신 은행주 토픽 어떤 건가요? 올해 어쨌든 특징은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NIM이 상승하면서 마진이 상승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거든요. 반면에 시장이 불확실해지면 비이자 쪽은 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이익 비중이 큰 은행.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에서는 이제 우리금융 추천드리는데 우리금융이 지금 PBR이 0.35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퍼 기준으로 보면 3.5배고요.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에서는 우리금융 추천드리고요.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기 때 보면 지방은행들이 이 그러니까 변동금리 대출, 특히 이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보다 NIM이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PBR이 0.24배밖에 안 돼요. 퍼 기준으로 보면 한 2.5배.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두 은행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사심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저 항상 뭐 기관 투자가들하고 세미나 할 때도 네. 지방은행에서는 BNK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은행주 탑픽부터 저희가 두 가지식으로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고요. 예. 최근에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올해 은행주가 올해 기준으로 5% 정도 상승했고요. 반면에 시장 10% 정도 조정을 받아서 코스피 대비로는 17%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연초에 어쨌든 미국 금리 인상, 한국도 이제 기준금리 25% 1월에 인상을 했고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거다라는 부담 때문에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았죠. 네. 반면에 은행주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시장에 부각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2월에 4분기 실적이 약 38% YOY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또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뒷받침되면서 시장을 이제 아웃퍼폼한 배경이고요. 향후에 이제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잖아요. 뭐 이런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를 이제 특히 이제 비용 측면 물가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이러한 과정에서 금리 속도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소폭 뭐 감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이제 컨센서스 7번 25bp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주는 금리 인상 수혜주. 더불어서 이런 과정에서 시장이 사실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고 또 실적도 뒷받침되고 뭐 좀 앞선 얘기지만 배당도 올해 한 7% 정도 나오는 이런 부분, 즉 하방 경성의 은행주가 굉장히 높을 거로 보기 때문에 은행주가 시장을 계속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좀 민감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네. LTV 완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DSR은 아직 건들지 않고 있어서 뭐 네. 조사 못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무엇이며 그게 은행주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공약집을 보면 뭐 LTV 최초 구입자들 뭐 80%, 뭐 1주택자는 70%, 뭐 이렇게 공약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LTV 적용이 40%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약 70%에서 100% 정도 주택 수요자들의 이제 대출,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DSR입니다. DSR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소득 대비해서 부채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자 중심으로 만약에 는다면 지금 현재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DSR을 건들지 않으면 고소득자 중심으로 대출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 다만 이제 은행주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올해 뭐 지금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만약에 금감원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가계부채 총량 규제 한 4에서 5% 정도 이제 조절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 조절에 따른 대부분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규제가 완화됐다는 부분들. 약간의 악재는 해소된 것인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규제가 완화됐던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은행들이 지난 2년 동안 약 대출 성장이 한 10%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은행들이 2, 3년 주기로 해서 사이클이 그려지거든요. 성장을 많이 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리스크 관리에 이제 집중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완화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또 은행들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약간의 그 대출 전략이 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은행들마다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쨌든 성장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은행주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은행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금리 인상 시기인 만큼 은행주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예. 사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은행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시장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매일 일희 일비할 수는 없고 미국이 네. 어저께 이제 국고채가 아마 2.2인가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10년물요. 올랐죠. 예, 올랐죠. 뭐 그거 반영되면서 그런데 네. 뭐 이제 좀 길게 본다면 그러니까 작년 8월, 11월 기준금리 인상했던 부분들 그리고 올해 1월도 기준금리를 25p 인상했잖아요. 이 효과가 4분기 때 은행 4분기 때 QOQ로 NIM이 한 5bp 상승했어요. 그렇다 보면 1분기 때도 아마 5bp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 인상 효과 대출 금리 그러니까 NIM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들이 한 6개월 정도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상반기까지 NIM이 이제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QOQ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우리나라 그 하는이 아마 한 3분기 때 한 번 정도 인상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뭐 예. 요걸 감안하면 3분기 때까지는 NIM이 상승을 할 거라고 봐요. QOQ로 계속. 4분기 때는 이제 작년 8월, 11월에 인상됐던 그 금리 상승, 그게 이제 조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그러니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감안해도 연간 기준으로 최소한 7bp 정도 NIM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 7bp면 사실 과거 평균 대비 뭐 그렇게 썩 뭐 긍정적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대비에는 그래도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 올해 이제 대출 성장을 한 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그 NIM이 그 한 7% 정도 상승한다 보면 이자 이익이 약 그 10%, YY로 10%, 51조니까 약 5조 원 정도 늘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불안감 있는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글쎄 서방 제재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기술적 디폴트 사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어떠세요? 국내 은행주의 타격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뭐 얼마 전에 금감원에서도 이제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체 이제 은행들의 익스포저 한 6천억 정도 얘기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그 러시아에 진출한 대기업 현지 법인에 대한 대출입니다. 지급 보증이 다 돼 있는 부분이라서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러시아 국채도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은행의 익스포저 한 0.1에서 0.4 정도 얘기되고 있거든요. 미미한 거죠.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주들이 크게 하락을 할 때도 사실 카카오뱅크는 어제까지 5거래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은 약세로 돌아선 상황인데 저 같은 MZ세대들은 사실 이런 은행들에 더 뭔가 주목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카카오뱅크 주가 전망이나 또 총체적인 어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제가 카카오뱅크 때문에 하도 이제 말을 많이 들어서 네. 사실은 이제 코멘트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분석이 안 되는 주식이에요. 그거는 좀 말씀드릴 예.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외국계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카카오뱅크의 이 형태, IT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영업 형태가 글로벌리 이렇게 좀 드문 은행이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꽤 좋아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애널리스트로서는 솔직히 뭐라고 코멘트를 못 드리겠어요. 이게 뭐 실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밸류에이션은 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를 전반적으로 카카오뱅크를 글쎄요, 과연 뱅킹 섹터에서 봐야 되는 것인가에 뭐, 대한 그 얘기도 근본적인 있습니다. 좀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상반기 은행주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어쨌든 은행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이자익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마진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그 상반기까지 보면 전체 이익 그 증가율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자 쪽이 좀 주는 것도 있지만 작년에 이익이 37%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고효과입니다. 최대 실적에 대한 실적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이자익 중심으로 해서 이익이 늘면서 5%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 실적입니다. 그 최대 실적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주 하면은 배당 관련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은행주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배당 투자 매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은행주를 잘 추천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투자 금액이 작은 입장에서 볼 때 배당이라는 건 그렇죠. 크지 매력이 않잖아요. 별로 없죠, 그럼. 근데 이제 노후 자금이라 좀 큰 그 액수가 커진 그러니까 노후 자금 위주의 그 투자자들한테는 은행주를 꼭 말씀드리고 있는데 배당주의 특징은 뭐냐면 이익의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진의 그 배당에 대한 의지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작년에 은행주가 21년도에 배당 수익률이 6.6% 나왔습니다. 엄청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익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한 자릿수 후반대 증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배당 성향도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약 7%가 예상이 되고요. 그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8%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 자금이라든가 그 이런 이익에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좀 그 투자 그러니까 젊은 분들 말고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는 은행주가 배당으로서 좀 매력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사실 은행주에 좀 더 투자의 권유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은행주 총체적으로 전략을 쭉 봤고요. 김인연구위원의 탑픽은 BNK 금융지주였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